주 52시간제를 어기고 초과 근무를 했는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틀 밤샘식으로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김주영 씨는 이 공장에서 나흘은 9시간 반씩, 하루는 8시간을 교대제로 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걱정이 앞섭니다. 일주일에 52시간만 지키면 연속 밤샘 근무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빠듯하게 일하면 결국 골병이 될 텐데 그 골병 들고 나면 결국 남는 시간은 병원 갈 시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현장에선 초과 근무를 하루 기준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적당한가, 건강가원을 침해받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기까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적용된 방식이 뒤집힌 겁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과는 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하루 단위로 연장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건 종전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연달아 밤샘 근무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인데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회사 대표 A씨는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쟁점은 연장 근무 시간의 계산 기준입니다. 원심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들을 합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는지를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4시간씩 사흘 일하고 이틀은 5시간 일했다면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겨 처벌받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52시간이 넘는지를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전체가 딱 52시간이어서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원심은 A씨가 109번 규정을 어겼다고 봤지만 대법은 이 중 3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법은 연장 근무를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하루씩 계산에 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어 밤샘 일을 시켜도 일주일 52시간만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입니다. 52시간 범위 내라면은 무한대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동자 건강권을 굉장히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노동계는 하루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대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논의를 중단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향을 보면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논의는 시작될 걸로 보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현재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40시간에 필요하다면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틀이 도입 5년여 만에 바뀔 걸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6,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로시간의 향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더 많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생산직이나 IT직 등에 한해 52시간의 플러스 알파로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의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3시간 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주장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간 만큼 주 52시간제의 개편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지난 3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오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은 조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축하는 거에 대한 요구, 의견 이런 질문들이 설문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질문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주는 모두 976명입니다.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는 사업주는 142명입니다. 7명 중 1명꼴입니다. 이걸 토대로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한 겁니다.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노동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노사정 대화와 자유를 강조했지만 건강권 문제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나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그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사실 연장근로를 거부하기가 힘든 형편인데. 정부와 한국노총이 대화의 끈을 다시 잡긴 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아직 이견이 커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노동 문제를 취재하는 조보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정부는 결국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생산직 등 직종에선 연장 근로를 늘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주 52시간의 틀이 일부 깨지게 되는 건데요.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지만 우선 60시간 이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발표하면서 52시간제 초과해서 일 더 시키고도 돈 안 준 그런 업체들 잡아냈다 이런 발표도 했죠. 네, 오늘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했다면서 자료를 낸 건데요. 한 건설 현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 근로제를 하기로 하고 고정 근로수당을 줬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만 보면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는 걸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노동부가 직원들과 면담을 해보니까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천여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 야근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공짜 야근 문제는 노동계가 계속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포괄임금 이 부분을 좀 손대야 된다 이런 게 노동계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대책은 안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노동계 주장이었는데요.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26억 원 정도를 체불을 한 건데요.
포괄 임금은 추가 근무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칫 대가를 못 받는 공짜 근로가 될 수 있어서 노동계는 근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했고요. 오늘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만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 1명꼴로 52시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은 숫자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8개월 전에 정부가 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 결국은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주 69시간을 하겠다고 한 뒤에 반발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후 4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4억 5천만 원이나 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에만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부 차관의 사과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세부 내용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실제 개편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